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일 대우 상용차가 경영 악화와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의 이유로 울산 공장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직원들이 근무 태만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일부 직원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나머지 직원들은 쉬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다녀온 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이 중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실리콘 태양 전지의 단점을 보완하는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높은 에너지 효율과 실용성을 갖췄습니다. 4일 대우 상용차, 즉 대우버스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그제 직원들을 대량으로 해고했습니다. 사측은 경영 악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노조는 명분 없는 해고라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부산과 울산 지역의 대표적인 버스 생산 기업인 자일대우버스. 가동이 중단된 공장 앞에 천막 수십 동이 들어섰습니다. 밤사이 급격히 추워질 날씨에 대비해 단열재 틈을 테이프로 막는 이들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해고 통보를 받은 대우버스 노동자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부당한 해고에 맞서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사측은 지난 3월 만성적인 적자 누적과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울산 공장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6월과 7월, 8월을 거치며 휴업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계약직 노동자와 희망퇴직자 등 노조 추산 200여 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남아있던 직원들 가운데 90%에 달하는 356명도 정리해고를 당한 겁니다. 노조 측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해고가 단행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닥친 와중에도 올해 1분기 대우버스의 생산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12.5% 증가했습니다. 다른 버스 업체들의 평균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한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실적인데도 사측이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위장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멀쩡하게 잘 나가던 회사를 베트남 이전이라고 하는 그 단 한마디 말에 의해서 셰ル프 경영 위기가 왔다고 봅니다. 노조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대우버스 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노조 측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 데 이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울산 공장에서 한 직원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나머지 직원들은 쉬는 이른바 묶음 작업을 적발하고 직원 50명을 징계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조기 퇴근을 일삼던 직원 300여 명을 징계하는 등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오던 근로 태만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린 바가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울산 공장 직원 50명에게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이유는 바로 묶음 작업. 일감을 일부 직원에게 몰아주고 나머지 직원들은 쉬는 방식입니다. 속칭 한 사람이 2명 몫의 일을 하는 것을 2발 뛰기, 3명 몫의 일을 하는 것을 3발 뛰기라고 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2발 뛰기였습니다. 이런 작업 방식은 일부 생산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졌습니다. 지난 7월에는 생산 라인을 거슬러 올라가 미리 작업을 하는 속칭 올려치기를 한 뒤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을 일삼은 직원 1명을 해고하고 300여 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등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이런 무더기 징계는 최근 불거진 신차의 품질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팰리세이드 3만여 대를 포함한 11만여 대의 리콜과 지난 9월 제네시스 GB80 8,800여 대 리콜 등 잇따른 신차 품질 논란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노조는 직원들의 근무 태만에 대한 징계는 필요하지만 현장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기본급 동결과 무분규로 임금 협상을 마무리한 현대차. 이번 징계가 앞으로 노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핫핑크 돌핀스 등 동물보호 환경단체가 돌고래 폐사 책임을 묻겠다며 울산시장과 울산 남구청장을 고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동물원 수족관법 위반과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울산 남구청장과 울산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최근 울산지검에 제출했습니다. 핫핑크 돌핀스는 입장문에서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서 지금까지 돌고래 12마리 중 8마리가 폐사했다며 국내 고래류 수족관 가운데 가장 높은 67%의 폐사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방문하거나 가족을 만났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광화문 집회 때처럼 대규모 유행이 또다시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유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152번 환자인 12살 A군은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 기간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된 경우입니다. 서울 거주자인 A군은 추석 연휴 첫날 조부모가 사는 울산을 찾아와 외부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외조부모가 사는 경주로 넘어가 다른 친척들을 만나고 울산으로 돌아왔는데 이때부터 소화불량과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검사 결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가 추석 연휴 기간 울산과 경주에 머무는 동안 접촉한 가족과 친척은 울산을 포함해 서울, 경주, 대구 사람까지 10명에 달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확진 판정을 받은 울산 149번에서 151번 환자도 지난달 대전에서 놀러 온 가족을 만났다 줄줄이 감염된 경우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채 울산을 찾아온 가족을 접촉한 사람만 15명에 달하고 이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지금 음성 나왔다 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그분의 증상 여부에 따라서 한 번 더 이제 검사를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해왔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다녀온 경우가 적지 않다며 또다시 대규모 감염이 시작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잠복기간을 감안하면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증상이 의심되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울산시는 오는 11일까지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검사와 방역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어젯밤 울산에서 코로나19 환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환자는 울주군에 사는 19살 남성으로 앞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자신의 아버지와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집에서 접촉하면서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이 환자는 아버지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3일부터 자가 격리 중이어서 더 이상의 접촉자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울산 지역 코로나19 환자는 153명으로 늘었습니다. 보다 값싸고 효율이 좋은 태양 전지를 만들기 위해 세계 각국의 연구 경쟁이 치열한데요. 국내 연구진이 실리콘 소재의 단점을 보완하는 소재를 개발하면서 높은 에너지 효율과 실용성, 2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 태양전지 소재 연구실. 투명하면서 전기가 흐르는 광활성층을 만드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처음 개발된 이 소재는 페로브스카이트로 이름 붙여졌는데 10년 만에 에너지 효율 25%에 도달하며 현재 상용화된 실리콘 소재 태양전지 효율을 따라잡았습니다. 실리콘 태양전지와 효율은 비슷하지만 실용성은 훨씬 뛰어납니다. 100도 안팎의 열을 가해 단 하루면 생산이 가능합니다. 차세대 태양전지 핵심 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 기판입니다. 기존 실리콘 기판의 60분의 1 두께로 산업과 생활 전반에 두루 쓰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얇은 필름 형태로 건물 외벽이나 지붕, 자동차 썬루프, 드론 표면 등에 입혀 전기를 생산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양빛을 투명한 상태 그대로 통과시키기 때문에 이 소재 아래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를 덧대면 같은 면적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실리콘 그 자체의 연구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형태의 물질과 제조 방법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이 소재 개발 성과는 세계적 권위의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지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공공연대 노조가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한 CCTV 관제요원 직접 고용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5개 구군청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을 긍정적 변화로 판단한다며 오는 13일 구군수협의회 결정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군수협의회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 기본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파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구대 안각화는 신석기 시대의 우리 유물이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물에 많이 잠겨 있기도 하고 해서 그런 물에 잠겨 있는 시간도 조금 줄여주시는 그 정책적인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2022년도에는 꼭 우리 방구대 안각화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면 하는 강력한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프로스포츠를 직접 관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여럿이 함께 모이는 체육활동도 위축돼 생활 속 운동을 비대면으로 즐기려는 갖가지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김은혜 기자입니다. 30대 회사원 정성민 씨. 코로나19 때문에 헬스장을 찾거나 여럿이 하는 구기 운동을 즐기기 어려워지면서 야외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기기를 이용해 자신이 뛰는 기록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뭐 파이팅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비대면이고 또 각자 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뭐 제 페이스나 뭐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고. 이를 겨냥해 원하는 장소에서 뛴 다음 기록을 남기면 메달을 배송해주는 언택트 대회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운동 갈증을 푸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개인적인 활동 영향이 자기 관리로 보면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는데 언제든지 이제 뭐 따로든 아니든 같이든 모여서 운동할 수 있으니까 언택트도 나름의 이제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집이나 실내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실내 운동기구 소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지역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올 상반기 피트니스 용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대회와 사업을 중단한 체육회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달 한 달 동안 대구 스타디움과 신천 등에 3km가량의 레이스를 마련해 걷고 뛰면서 QR코드로 참여를 인증하고 방역수칙 동영상 시청 같은 미션을 수행하면 선물을 줍니다. 호응이 좋을 경우 코스를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코로나 극복 체조라든지 각종 동영상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코로나가 연장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지금 비대면 프로그램을 지금도 다른 행사도 지금 또 계획을 하고 있고요. 따로 또 같이 비대면 생활체육은 코로나19가 낳은 대체가 아닌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울산지법 형사 8단독 정현수 판사는 사설 캠핑장에 몰래 들어가 동영상을 촬영하다 캠핑장 운영자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북구의 한 캠핑장에 들어가 민원을 제기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뒤 배수로로 빠져나오려다 캠핑장 운영자를 밀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지난 2013년 시작된 통상임금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과 소송 성공 보수금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두 곳은 소취하도 승소로 본다는 약정 내용을 근거로 성공 보수금 지급과 관련해 법원에 조정 신청을 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전 노사의 협의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울산 지역 초등고등학교의 교원의 성비위 징계 건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교원 성비위 징계 건수는 모두 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 5월 초등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정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초등학교 교사를 파면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육아 부담이 늘어난 부모들을 위해 올해 말까지 확대 운영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돌보미가 집을 찾아가 양육을 돕는 제도로 기존의 정부 지원 시간 한도는 720시간이었지만 올해 말까지는 한도를 넘더라도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용 요금에 대한 지원 비율도 늘어나 기존엔 지원 대상이 아니던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도 이용 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급합니다. 울산 지역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이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비싼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울산 지역 산후조리원의 일반실 평균 가격은 267만 원으로 17개 시도 중 서울과 세종, 경기에 이어 4번째로 비쌌습니다. 특실의 평균 가격은 321만 원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비싼 걸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의 미분양 주택이 3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월 말 기준 울산의 미분양 주택은 8월보다 46가구 감소한 502가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미분양 주택은 2016년 12월 481가구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이는 최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미분양 주택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윤수미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쌀쌀합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낮은데요. 현재 이 시각 기온 보시면 울산이 12도, 양산 11도, 특히 가까운 경주는 9도로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기온이 낮아서 쌀쌀하니까요. 나오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까지 울산에는 바람이 초속 10에서 14m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동남권 지역은 오후에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죠. 현재 기온은 9도에서 13도의 기온 분포를 나타내면서 어제 이 시각과 비슷해 쌀쌀합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포항이 21도, 울산 22도, 양산은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렇게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남해동부 먼바다에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